망태기를 버리라. 그리고 아까 거자를 내가 다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자 왜 거자 있잖아. 예. 청구할 때 거자. 네. 아, 예. 거자가 무슨 뜻이야? 들다. 들을 거. 그거 청구하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저기 할 때 참 내가 하소기 할 때 네. 하소기다가 뭐 할 때 그래서 내가 향수부터 쭉 아, 나 오늘 요즘에 서희로 선생님, 선생님 서희로 여보세요?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 엄청 네. 속속 잘 들어오네. 석동야근 예, 예. 강의를 하는데 너무 좋은 어느 것 시간에 내가 계속 막 이런 거 여기 했더라고. 예, 맞지나 당했던 여기 오늘 청과도 그렇고 그치. 청과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거 그렇고 그거 하다가 도중에 이제 아까 네. 내가 요즘에 고민한 거 그거 뒤에가 엄청 많이 나오고 한 강서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 올려놨어. 선생님. 그게 재밌었네. 강서하고 그러니까 그 책 대자보. 전체를 다 올려놨어. 대자보. 책 있잖아. 네. 강서 많이 방송 나오고.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저 시골 그래요? 그 아니야 방송 시골에 서희로는 많이 나와. 시골에 이제 아까 재능 있고 저기 한 사람들을 그 시험에 거는 천거야. 그러니까 네, 청과하다. 그러니까 거기 보라고 이제 권유하는 거겠지. 이렇게 청거하는 거지. 누가 권유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개 보면은 거기에 수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요. 수령. 그래서 고래. 진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진사가 무슨 뜻인가. 진사가 계급이 아니라 선비에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전 진사. 그러면 거기에 좀 붙고 그러면은 향시에 붙은 사람을 재생 또는 거인이라고 그래. 예. 그래 거인이라는 거가 바로 추천된 사람이라는 뜻이야. 의미가 아, 네. 청거됐지만 청거도 그 자격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향시에 됐어. 물론 뭐 1등, 2등 뭐 그것도 뭐 등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러면은 저 시골에 많은 그런 거인들을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회시에 청거를 해요. 그럼 각지에 무슨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사람들이 다 중앙으로 모이잖아. 이제 그게 회시라. 그거 회시를 했었을 때 회시에 직원거가 나오지. 네. 고시를 주관하는 사람. 그럼 가서 인사를 해,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그 회시에서 괜찮은 사람은 그 이름을 거명하는 거지. 이름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거가 누구 밑으로 이름이 되는 거야. 그 사람 청거자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진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선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선비에 들어갔으면 관리에 임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시를 해서 회시에서 또 이제 잘된 사람들은 또 특수하게 뽑으려고 하니까 전시를 봐. 전시는 임금이 입회해서 보는 거야. 아, 전시요. 그러고서 그때 비로소 장원, 방안, 탐원, 이게 탐화 이것이 나와. 그게 1, 2등, 3. 거기에 따라서 벼슬이 달라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되게 발령을 내고 그 엘리트들은 다시 홍문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 그때 교육을 받았을 때 홍문관으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 상관이라고 그래. 상관. 그때는 벼슬이 없어. 상관이라고 할 때 네. 상관의 의미가 소임 맡은 게 없는 거죠. 네. 공부만 하고 그런 거. 직책이 없는 거네요. 연수생이죠, 소임. 직책이 없이.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재미있어요? 네. 연수생. 옛날에 그 제도를. 아니 이런 거가 하나 확실하게 알으면은 좋다. 네. 홍문관에서 교육을 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제 고시에 장원, 방원, 탐원 막 이렇게 뽑히면
1, 2, 3다. 그렇구나. 아무튼 뭐 이거 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산관은 벼슬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을지를 몰라. 네. 그러니까 지금 말아가지고는 고시가 우리가 붙잖아. 사법고시. 네. 붙으면은 연수원 들어가요. 붙어서 연수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려면 변호사 하는 거야. 네. 근데 검사 판사 하려고 하든가 하고 나면 지맛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배정을 받지. 그치? 네. 그게 그럴 때 그 몇 년간 그게 산관이야. 연수원에 들어가서 아, 그 사람들은 교육받는 상관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관이다. 관직은 없는 거야. 네. 근데 관직 가능성은 있는 사람들이지. 아직 품계를 못 받은 거지. 네. 판사도 되게 그렇게 관련이 그래서 여기서 이전 점수가 좋고 저렇게 하고 나면 수찬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지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하려면 수찬, 하려면 뭐 이렇게 이제 빌어서 받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마지막. 그거 봤었을 때 아까 신원서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시험을 본다, 과거 이렇게 본다든가 목적이 뭐야? 관리 등용이야. 네. 관리 등용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첨가되지 않아도 지방이 괜찮고 이름 있고 그러면은 일찍 벼슬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벼슬을 가지고 또 과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근데 왕주는 그걸 안 거쳤던 사람 같아요. 이젠 좀 아시겠죠, 좀 이렇게. 왕주는 그걸 거치지 않았구나. 과거 시험을 안 본 사람. 어제 중국 드라마를 봤는데 열심히 해서 과거 합격을 했어. 18등 그것도 꼴찌 거의거든. 근데 지 친구는 떨어졌어. 근데 부임을 해가 갔더니 지 친구가 거기 와 있어. 왜? 아버지가 태부니까 아, 백으로. 빼고. 옛날에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걸 옛날에 중국 정확하게 심했지. 알아야지만 되겠더라. 난 처음에 그런 걸 몰랐다가 하석이 내가 그거 할 때 하석이는 그리고 또 이 향시를 못 붙으면 진사가 안 된다. 회시를 못 붙지. 못 보니까. 일단 향시에 붙어야 되네. 그러니까 향시도 어려워. 예비고사를 통과해야 음. 시험을. 근데 그래 청거를 하숙이는 받으시잖아. 예. 그거를 꽤 못 붙었어. 향시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까 뭐라고 그러지? 과거체를 많이 썼다고. 과거제? 과거체. 과거체? 그러니까 광각- 광각체. 감각체. 네. 그러니까 광각체를 써야지만 과거 시험을 문체를 쓴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 그 진사에 붙고 나서부터 네. 광각체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서체 이런 걸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나 전 그 뭐 장흥여묘지 이런 것을 집 한 채 주고선 사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상해 박물관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청나라에서 글씨 제일 잘 쓴 사람이 하석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통례 사람이네. 젊었었을 때는 그런 구양순체, 뭐 안진경체 이렇게 해서 광각체를 주로 많이 썼어. 하속이란 사람이 있어. 아, 청나라 때 사람이었어 하석. 인사에 듣고 나서 뭐라고? 아 하석이를 모른다. 향시에 아는데 하속이는 향시에 맨날 떨어졌대. 그런데 이제 진사에 붙고 나서 뭐? 진사에 붙고 나서부터 글씨가 광각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잘 글씨를 썼대. 썼어. 자유롭게 썼나 봐. 그리고 지금 하석이가 얼마큼 그 13경 13경도 그 사람 나중에 저렇게 했고 지금 중국에 쌍경? 송채라고 하는 거가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럴까? 인쇄체에 송채가 있어. 송채. 송채요? 성채. 송나라 송. 송나라 때. 그걸 인쇄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그 포인트 그 글씨들이 전부 다 하석에서 채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렇게 그 중국의 그 간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송채 이렇게 한 거가 그게 하석의 제목이냐.
간판에 많이 썼나 봐요. 아니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폰트 꼴이 그렇다. 네, 폰트. 네. 예, 그 폰트 그 꼴이 단머리의 첫 번째 획이 점이야. 근데 이제 명조체는 이게 점이 아니라 획으로 돼 있어. 하석이 단머리의 첫 번째 획. 그럼 하속이 칠하는 건 없는 거예요. 송채라 그랬대. 송채. 인쇄들을 송채. 송체하고 송조체하고 명조체하고. 그것도 아마 다 그 연원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송나라 때부터 그런 그 어떤 인쇄체가 송나라 때부터 있어져 가지고 그걸 송체라고 그러는 제 생각에. 하지만 지금 한 시간 이상 쓸데없는 거 한 것 같지만 아니야? 뭐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그냥 제 마음에 제 마음에. 이런 게 지금 내가 이런 거가 궁금하고 막 이랬던 걸 지금 정리해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는 정리된 모습. 근데 난 이게 정리가 안 됐었을 때 쭉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뒷골이 많이 땡기고 내가 많이 흔들렸어.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딱 알으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거기까지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중요한 거다니까. 자, 지필 욕사, 음비 욕활, 지 욕사, 활, 욕활. 자, 지필 붓을 잡으면 뭐 죽고자 하고, 또 운비 이거 팔을 운용하면 살려고 하고, 손가락은 죽으려고 하고, 손목. 이 완이 내가 손목이라고 이렇게 정의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 완을 내가 여러 가지로 내가 조사하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손목이야. 네, 그거 중요하죠. 뭐 지금 뭐 팔목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팔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손목. 왜 그러냐면은 글씨가에서 중요한 거가 마디야. 마디. 절, 마디절. 네. 이 손에서 이 마디가 어디야? 우선 여기가 마디지. 네. 몸하고. 마디. 그럼 여기. 네. 여기. 그다음 여기. 하는데 손하고 잡았었을 때 처음 걸리는 마디가 여기야. 손목. 손목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완, 하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손목이 제일. 손목 아니라 완전히 연하지. 우리는 막 옛날에 팔완 막 이렇게 해요. 팔은 어디? 팔뚝완. 팔은 어디? 팔은 선생님 여기인가요? 이게 팔. 여기서 여기까지요? 어. 이걸 팔이라고 해요. 그 달라요. 네. 그래서 원래는 보니까 이게 상완, 하완. 상완, 하완이요? 여기 팔이. 그러니까 어깨. 그러니까 그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무튼 지금 너무 요거는 중요한 정리된 거야. 네. 아주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손목완. 내가 저거 뭐 인체 백과사, 하완. 인체 사전 여러 가지 다 치고 아무튼 생각하고 많이 했는데 저게 내가 나온 결론이야. 저거를 아마 의비하고 저렇게 하고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근데 다 안 맞아. 나도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딱 달리 해석한 거가 그럼 이 선생님이 손목완이 문장에 따라서 팔이 될 수 있나요?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예. 팔하고 아까 비야. 비요? 그렇게 쓰는 거. 네. 여기 비는 팔고. 네. 달라 쓰는 거. 오지상차 여루지 선 긴염 밀지 불통 일본 즉 오지사 이비사활 관욕쇠 이필내 경이다. 오지 다섯 손가락의 상차. 이 상차라는 걸로 서로 차례를 짓는 거죠. 이렇게 차례를 짓는 거야. 차례를 짓는 거는 순서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다섯 손가락에 이렇게 있지만 이게 1, 2, 3, 4, 5처럼 이렇게 뭐가 순서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말로는 이 5손가락에 작용이 있다 이런 말 뜻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잡는 순서, 이 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렇지? 또 앞에 보이는 순서 뭐 등등 뭐 이런 거. 그럼 오집필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 순서에 따르면 여 루지선, 요 루는 그 소라야. 소라가 도는 거와 같다. 소라가 어떻게 도나? 이렇게 팔등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예. 이렇게 소라등처럼 잡으라 그랬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루지션. 소라가 도는 거와 같다. 이거 표현이 재밌지. 예, 소라가 긴령 도는 거야. 굳게 잡으면은 굳게 잡고 긴밀하게 또 긴밀하게 또 유지하는데 불통 일공. 일공은 하나의 그 솔개. 이거 봉은 솔개야. 그 솔기라고 하는데 솔기는 그 이음매 있잖아. 왜? 종이와 이음매 아니면 여자들 바로 할 때 이거 잘라서 이게 이음매. 솔기. 옷솔개. 예. 그 이름이 솔기라고. 그 종이 기른 걸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음매 있잖아. 네. 그걸 솔기라고. 이음새. 이음. 그래서 그거다가 찍는 도장을 기봉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기봉인? 하나 기봉인? 뭐 그냐면 그 기봉인을 찍어둬야지만 계약서에 할 때 가운데 딱 찍는 거야. 예, 맞아요. 그건 부절이고 공인. 그걸 기봉인. 그래서 이게 참 정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써먹는다. 아마 그 갑선 씨도 그 논문 쓸 때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야. 내가 막연히 아는 거는 글로 못 써. 선생님 기분 단어를 못 써. 심하니까 이상하다. 논문.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단어를 쓰지. 어리버리 이렇게 알고 그러면 못 쓴다. 그지? 무슨 일이야? 아니야, 글을 안 써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써본 사람은 그걸 알아. 이거 명사를 써야 되는데 명사를 설명한다? 그거 글 쓴 거 아니야, 그거. 불통, 하나의 그 솔기도 통하지 않게 한단 말이죠. 않으면은 오지사, 5손가락이 죽어. 근데 팔, 이것이 그 살으면은, 그리고 팔은 이것이 산다. 이 5손가락은 거의 죽은 듯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서 팔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팔로 움직여야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왜냐면 이 손가락은요, 실은 역할이 뭐냐면 손가락은 잡는 역할이야. 네. 손가락이 움직이면 안 돼. 근데 청나라 사람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거가 있어.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전법이라고 그래. 그 전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포세신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우리 그런 법이 하잖아요. 글 쓸 때. 그냥 손가락은 암암리에 밀고 당기고 옆으로 잡아주는 가고 거야. 그런 거. 잡아주는 거야. 네. 붓을 고정시켜 주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비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쓸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고. 선생님 이렇게 붓을 냈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움직인다 그래야 되는 거죠. 손을 붓을 잡고 해도 손가락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손목이 움직인다. 팔이 움직이지. 팔이 움직이지. 팔이 움직인다 그래요. 그렇게 앞에 말을 전제하니까는 전체 팔로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목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떻게 붓을 잘 고정시키고 꽉 잡느냐, 잘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힘을 꽉 해서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오지지필법이 나온 것 뿐이고 이것을 팔로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손목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소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야지만 손목을 들어야지, 그게 현원법이지. 들어야지만
하는데 이것은 원래는 현주법에 팔꿈치를 현주. 해야지 네. 되는 건데 옛날에 현주법이라는 말을 안 썼겠어요. 자, 그래서 손가락, 팔이 그 산다. 그래서 필관은 그 부서지려고 하고 해야 그 붓이 굳세어진다. 그러니까 좀 꽉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사람은 저 뭐라 그럴까 통마법이 그 지금 본래는 현주법이다. 나름대로 이제 아까 50년 이렇게 글쓰고 깨달은 거라고 그러니까 잡설이 다 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다 잡아라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50년을 썼대요. 마음 작용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작용. 근데 실은 나중에 결론이 그거밖에 없어. 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아유 글씨 어떻게 써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서야가 뭐냐고. 근데 그냥 글씨 쓰는 거야. 그냥 잘 써. 그리고 또 이제 물어봐서 뭐 사체 뭐 그렇게 공부하려니까 사체가 필요한 거지 사체가 왜 있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이야. 구분하려고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니까 사체가 필요한 거지 사체가 왜 필요했냐고 글씨를 쓰는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체에 국한되니까 어떻게 써야지 된다. 뭐 나는 이렇게 행선을 이렇게 써야 된다. 예선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기가 미리 마음속에 정해요. 법을. 좀 넓적하게 쓰면 예서가 되는 거고 좀 뭐 이렇게 좀 흔들어서 쓰면 뭐 초서가 되는 거고 또 꼬박꼬박 쓰면 해서가 되는 거지. 뿐이지. 그걸 왜 그러고 했었을 때 행서법이 없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글씨 죽어. 다만 필액이 끊어지는 것 뿐이지. 끊어졌다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그 이해가 되나? 네, 뜻이 이어진. 그러니까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공이 이렇게 와서 홈런 칠 때도 이렇게 딱 그럴 맞았다. 여기서 딱 놓으면 안 돼. 풀 스윙을 해야 되잖아. 요새 골프들 만나는 골프를 모르지만 골프도 못 치지만 아무튼 풀 스윙을 해야지만 그게 홈런이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폼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공을 만나뜨리는 건 요 순간밖에 없잖아, 그지? 너무 잘하셔. 따라서 글씨가 해석 같은 경우는 지면에 여기 피력은 여기서 딱 끝나지만 풀 스윙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려면 여기가 기가 전체가 돌으니까 연결되는 듯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야지 생기가 나지. 요거 딱 끊고 딱 요거는 죽어버려 글씨가. 필단 의련. 그렇지. 의련인지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한글이니 뭐 이런 거 쓸 때도 다 그랬자니까 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그리니까 글씨가 안 되는 거야. 그 한 글자 보면 영롱하고 좋지. 근데 글씨는 전체가 봐야지 되지 한 글자를 봐서는 안 되지, 그지? 작 승두서 수 평관주 고재필대 능 관전 장비 자점대 즉수 점저 약지 벽과대서 벽과서 여기 나오네. 벽과서 대서 즉 수시 오지 긴최 필기 수기 저희 비대 여루 완력 신가 지의 여의 지필 일고 즉 운관 무려 작서 부활 변파 답 작승 이 사람들 참 이 승두서를 참 많이 쓰는 이 표현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들 뭐 중간에 800 적는지. 내가 이런 거 비유할 때 그래서 승두서가 아주 그냥 지금은 명사처럼 돼버렸어. 이거 저 서론 같은데. 그러니까 작은 글씨 대명사야. 팔이 머리 많아서. 다른 그 비유는 없어 보니까 작은 거. 그러니까 소해서라는 말은 있는데
소에서보다 더 작은 거를 승두서라고 자꾸만 그래.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난다. 승두서. 근데 이외에 다른 표현은 내가 못 봤어. 목이 뭐 머리 만한 거 그런 것도 없고, 뭐 콩알 만한 거 그런 것도 없고, 승두야.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를 쓰려면 모름지기 팔꿈치를 그 매달아 평평하게 한단 말이지. 이 팔꿈치 평평하게 팔꿈치를 들고 높이 그 붓을 들어야 돼. 그래야 능 관전장이라 관전 너그럽게 그 전을 펼치는 거야. 펼치면서 장의 이 장의도 참 많이 나오는데 장의는 독특한 생각 같은 거를 얘기해. 독특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 같아요. 저게 장인이잖아, 그치? 장인의 뜻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판에 박힌 것보다도 뭔가 독특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주로 장인이라. 그래서 나는 뭐 착상을 펼칠 수 있다. 뭐 어쩌고 아무튼 뭐 좀 이렇게 독특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장인. 그러니까 파리바르 조그마한 글씨를 쓸 때도 이렇게 좀 들어야지 돼. 이렇게. 좀 그런 거 한번 들어보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음식을 안 해보니까 자꾸. 왜 부엌에 보면 칼이 많잖아, 그지? 그 칼로 씀에 따라서 이 맛이 좀 다른가? 그럴 수는 있죠. 잘게 써는 거와 좀 여튼 간에.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걸 써도 어떤 연장에 따라서 맛이 다른가? 그러니까 같은 칼 종류라고. 칼을 다르게 써본 적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다 칼맛이라는 것이 있죠. 손맛, 칼맛. 그래서 요거를 만약 조그마한 거 요거 한다고 그러더라도 큰 걸로 할 때가 있고 작은 걸로 할 때가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손톱같이 칼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큰 걸로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거 승두서도 크게 이렇게 해야지만 제것대로 글씨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받아들이는 거야. 안 그러면 지금 승두서는 파리바른 거잖아. 내용으로 봐보라면 붙이고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가 일반적인데 지금 팔을 들고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넓게 운영하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뜻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그래.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삼수가 이런 거 나올 때 점차가 제일 좋아요. 점점도 안 좋고 차츰도 안 좋고 점차가 제일 좋아요. 점점이나 차츰이나 아무튼 점차가 제일 좋은 말. 점차 커지면 손은 점차 낮게 해야 된다. 만약 그 벽과의 그 큰 글씨와 같음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5손가락을 긴밀하게 잡고 긴밀하게 필두는 붓벌이죠. 거기를 잡고.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것은 좀 붓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그 지필법 그런 게 뭐 내가 다 뭐 그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죄두서라고 그러고 수기 그리고 손은 손은 이미 낮으면서 그 팔은 높아야 됩니다. 손은 뭐고 팔은 뭐야? 손을 놓고 팔을 놓고 이렇게. 손이 이미 낮으면서 팔은 높은 연위에 완력, 그러니까 완력은 완력이야. 손목 힘이 침착하고 굳세지어서 지휘함이 그 뜻과 같다. 아무튼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여러분 잘 되면은 그냥 이 말이 맞고 차리면 안 맞고 모르겠지. 지필이 한번 붓자음이 한번 높으면은 운완무력 그 손목을 운영하는데 그 힘이 없고. 그러니까 지필이 너무 높으면은 그렇다는 글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지금 요 사람은 보면은 조금 붓을 좀 낮게 잡는 듯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 평소에 이렇게 봤었을 때 여천 선생님도 저 붓을 낮게 잡아. 근데 되게 붓을 이렇게 해서 낮게 잡는 거는 글씨에 관심이 많은 거야. 잘 쓰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되게 그 낮게 잡는 사람들이 주로 정체를 잘 써. 동체보다. 네. 어느 정도가 낮은 거고 어느 정도가 높은 거고. 필두 가까이 잡는 게 그러니까 낮은 보통 거지. 여기 필두가 요 정도 돼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바투 잡아 여천 선생님. 내가 봤었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조 선생님은 조금 높게 잡으죠. 그러니까 일조 선생님 글씨는 약간 동체의 어울려. 그리고 최근 무슨 뭐 저만 쓰고 거기도 이제 밤에 해서 막 많이 그 쳐서 줘봤는데 그 형 저번 가서 보니까 붓을 이렇게 잡더라. 근데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런 걸 모르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식사할 때 한번 물어봤지. 선생님 옛날 이렇게 하더니 이제 완전히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자꾸 해보니까 더 이렇게 좀 힘도 좀 덜 들고 많이 보이는데 전체가. 서체가 다르지 않을까요? 행서 같은 날 초선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지만 해서는 그러니까 뭘 단서를 붙이려고 그랬잖아. 지금 내가 말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네. 얘기하는 거니까 예. 뭘 꼭 뭐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꼭 맞게끔 이렇게 나한테 얻으려고 그러지만 난 일반적으로 얻어보려고. 알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말하는 뜻은 내가 다 알고 그러거든. 이게 갑자기 말하는 거를. 자, 그러니까 그 글씨를 쓸 때 그 부활 떠서 매끄럽지 않고 문득 요거 다 요거는 꾸물꾸물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부리는 것 하고, 그죠? 지가 좀 힘이 없었던 거 아니야? 힘이 후달리니까. 나중에 좀 지나면요, 저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붙잡고 쓰는 거야, 그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놓으면 아 이거 붙잡고 쓰는 거라고. 붓을 잡고. 그쵸. 말이 필요 없어. 저런 걸 자꾸만 따지고 자꾸만 들고 하니까 법도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젓가락 배울 때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잖아. 그 배우고 나면 뭐 따지고 뭐 하고 그러냐.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도 잘해. 요새 젊은 애들 보면 뭐 희한하게 뭐 아무튼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들어지. 나는 그런 걸 많이 느끼. 그러면 이전은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그렇지? 근데 뭘 그 법도 따지고 자꾸만 그런 걸 따지고 확인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천 선생님이 처음부터 여쳐요. 처음도 그랬고 죽을 때도 그랬고. 나는 여천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거는 그만큼 많이 보고 그 양반은 그 수불석권이야. 손에서 저 책을 떠나지가 않았어. 내가 봐도 항상 뭐 이렇게 내가 찾아뵐 때도 항상 그러고 대화할 때도 책을 늘 보시고 그랬다. 그 논문 내가 어떤 데 갖다 주고 아니면 책 적여가지고 그럼 잠시 보던 책을 갖다가 두고 내 책을 이렇게 봐요. 그 참 뭐 볼만하지 않습니다. 볼만하지 않은 걸 왜 내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넘기는데 한 장씩 넘긴다? 흐르륵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처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이거 이때 안 보면 이걸 언제 보나? 이거 저 책장에 넣으면은 끝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 굉장히 자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굿셀주 주경할 때. 그 양반은 그걸 추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가 봐, 발음이. 이거 주야? 주경이야? 이거? 그거 많이 나오잖아. 이거 자네한테 처음 배웠네. 추라고 알고 계셨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을 안 가르쳐야지 되는데 학생을 맞아요. 가르치면은 법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저한테 돈이 많아. 그 양반은 평생 돈에서 찌들려서 그러니까 말년에 그 채본 그 책 그 몇십 권짜리 한 것도 그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먹던 만들. 30권. 몇 권? 30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안타까워. 그걸 좀 떠나가지고 그 양반 옛날에 그 요만한 연구실 하나 있었으면은 떼돈 벌었어. 근데 폼 잡고 넓게 하고서 이거 뭘 해야 된다고. 그 인사도 거기 쓰다가 그 3억이래 그때 유지비가 한 달에. 2층을 썼거든 이렇게. 그 대청 그 건물 그 인건비가 기타 아무튼 그러니까 늘 뭘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전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대저 동반 펴고서 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그 팔아줘야 되잖아. 아무튼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때 조금 더 내려놓으셔가지고 요만하게만 했었어. 좀 이렇게 자기 일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썼으면 하는데 뻗으려고 그러니까. 그래봐야 그 돈 다 후쳐 들어가고 다 전쳐 들어가고 자기 돈 없었어. 아니,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어? 다들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 네. 근데 그걸 하셨으면 더 창작이나 일주 선생님은 집에서 안 나오셔가지고 오전에 맨날 그 임수하고 작품 쓰시고 응? 서너시나 그 쓱 나오셔가지고 술 친구 찾으러 온 거야. 가르치려면 한 번도 안 가르치셨어. 안 가르친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술집 가고서 저 학생들 저거 자네 아까 그 보니까 좀 밑에 글씨가 조금 울렁거리는데 좀 장천별 한번 써보소. 그게 1년 가르치는 거야. 체본 그 사람도 안 해주고. 야 저는 맨날 체본해주고 저 그러니까 어떻게 창작이 나오냐. 이해가 됩니까? 네. 말로는 그 선생님 저희들을 위해서 어쩌 다 꼴깍거려. 그렇게 해서 무슨 제자가 어디 누가 있어? 잘 모시는 방법 그거 아니야? 갑자기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제 거기도 좀 많이 그런 걸 써보고 많이 느껴봤으니까 내 말가 무슨 말인지. 나는 그게 그 선생님 안타까운 거야. 그 재능도 뛰어나시고 그 참 정서도 좀 여리시고 자상해 또 그리고 그 처음에 그렇게 저 서예 이론과 기타 아무튼 여러 가지 갖추신 분이 조금 더 거기서 뛰어난 푹 터지는 작품을 했었으면 근데 그 가서 강원도 이렇게 보도 똑같잖아 다 작품. 법대에서 한치 못 벗어나. 자 그런 거예요. 그 시대가 만들어 준 거지 뭐. 학구수 현화, 학저수 현주, 학안수 내고, 학유수 외류. 이 사람 잘 보면 간단히 쓴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뭐 말이 필요 없어. 구양수를 배울 때는 모름지기 손목을 들어야지 돼. 저수량을 배울 때는 팔꿈치를 들여야 돼. 안진경을 배울 때는 그 안으로 이렇게 구부려야지 돼. 그럼 이공구를 배울 때는 바깥으로 비틀어야 돼. 이걸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다 해본 결론이어서 이건데 이거가 뭐냐면 자꾸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그 말 자체가 웃겨. 깨작이야. 이거 아주 간단하지만 이 사람은 아까 지필서부터 이렇게까지 유명했던 초학자들이 배우고 또 유명했던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하는데 아 저거 참 나가 볼 때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중간 못 따라간 사람이면 좀 설명이 필요하고 뭐 하고 그러겠지만 결론은 그거다 라는 생각이. 그다음 운필 세인 다 연필 단정 우이 중복 차 유성현 소위 필정 비중복자 소위 중복자 우이 운필 필액 지중 평측 언학 유의 소사 급기 즉 정야 단약 인수 여차즉 필동 불의 상하 불편 좌우 내능 팔면 출복 필지 팔면 출복 사왕 무불상의 지이 도경 의 중복 지호 격벽 청 벽을 사이에 두고 벽을 갈라놓고 어디가 좋은 거야 사이에 저거 벽은 사이에 두고가 좋아. 아 내가 저걸 왜 물어보냐면은 저거 해석할 때 격자가 어렵지 않았나? 영감? 안 어려웠어. 아주 그 시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짧은 순간이고 공간적으로 한다고 해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그게 격인데 그러니까 바로 나는 이거를 요새 이렇게 놓고 해.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행이 길은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행을 사이에다가 두면 한 칸 띄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행을 갈라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일필서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서 아까 저 필단 의연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요 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놓고가 난 제일 낫더라. 사이에 두고 하고 나면 한 칸 건너뛰는 거야, 그치? 근데 아까는 조금 좀 다르지 그 뉘앙스가 요거는 벽이니까 벽을 갈라놓고보다는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좀 날 수가 있겠지만 격행이라 많이 나와 그거 할 때. 행서라든가 행초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필단의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올 때 그 격행은 많이 나오는데 그 격자가 그럴 때 갈라놓고가 요새 나가 보니까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실감이 잘 안 나. 나중에 뭐 여러분들 해보시면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내가 만약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똑같이 고민하게 돼. 근데 문제는 그 고민을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야. 못 푼다. 그럼 못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풀어주면은 나를 발판으로 삼아서 진일보 다른 걸로 할 수가 있지. 그치?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아. 아무튼 내가 필단 의견을 쓰니까 필단 의견인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다음 문제야. 그러니까 서달 갖고 그런 얘기들을 뭐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거 어렵고 아니면 뭐 하고. 그러니까 나는 1차야. 1차 가공이라. 그 전쟁 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전쟁 그 전투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C레이션이라고 그랬어. C레이션만 있는 줄 알았어. A레이션, B레이션, C레이션이 있어.
에이레이션. 어. 그러니까 시레이션은 그냥 가공하지 않고 그냥 뜯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다 거기는 이렇게 딱 맞아. 하면 그냥 해서 그냥 먹는다. 근데 A레이션, B레이션은 뭐 불을 떼서 이렇게 뭐 먹는다든가 조금 가공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거의 A레이션이라고, A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거기서 아니면 뒤에 후학들이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아니면 저렇게 하고 나면 C레이션이 될 수가 있어. 편안하게. 나는 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C레이션까지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이 직역을 아니라 의역을 자꾸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선생님 번역 같은 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선생님 글 쓰는 거 이렇게 보면 거기서 좀 많이 편안하게 이해가 쉽다. 그건 글을 쓰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 원문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나는 그걸 못해. 난 에레이션밖에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저렇게 썼으면은 그 뒤에 C레이션, B레이션, C레이션까지는 여러분이 해줘야지만 그게 배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한번 까고 하여튼 그런 것도 못했냐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맞아요. 그게 목표인데 이러면서. 아니 나가 원하는 거는 그거지. 나만 따라오라. 내가 이거는 나는 아니야. 네, 맞아요. 음라가 나와서. 그래야 독자들도 조금 이게 숨통이 트이죠. 아유 진짜 기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나는 길잡이 역할이지. 내가 완성본은 아니다. 그거 싫어. 그렇게 하기. 아,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내가 중국어를 잘하네. 유학을 안 그래서 막 나는 맞아. 그전은 가르치는 것도 무섭고 재미도 없고. 영어를 잘하든지 중국어를 잘하면 유학을 내가 갈 수- 77년부터 지금까지 가르치잖아. 선구자예요. 말을 해. 말을 뭐라고? 선구자 아시나? 선생님이 선구자라고 제가 그런 아 거. 그래 뭐라고 그러는데 그 주저앉고 말을 혼자만. 아니 되게 오래되셨다고요. 77년도부터 하시면서. 그때 여초생한테 나 많이 좀 배웠었어. 그때 좀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서해 아카데미를 방학 특강, 여름 방학 특강 뭐 이런 거를 했었어. 동방연세.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간 적 있어. 저 고등학교 때 벌써 가르치셨다니까 되게 오래되셨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초생이 좀 많이 기특하게 생각도 하고 수업이 어디 그랬었어. 있는지도 모를 때네. 근데 나는 여초생하고 일찍부터 알았어. 중2 때부터 알았어. 그때 그 모습이 난 좋았었어. 여초생이 저런 이론이 다 있네. 뭐 이런 내가 생각하니. 제가 선생님 만났을 때 어머 저런 게 다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런 게 없었거든 사단에. 그러니까 그 특강 들어가 오라고 부산 같은 데는 돈이 없잖아. 그 당시는 그때 뭐 이렇게 넉넉하지. 그럼 지들 그 부산 무슨 서약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놈만 보낸다. 지금 같이 이렇게 무슨 뭐 녹음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괜찮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럼 걔 내려오면 전부 다 그날 이렇게 파티가 되는 거야. 그러고서 얘가 혼자 연설하는 거지. 그런 거 많았었어. 그래서 그때 무슨 뭐 현안법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적어도 병신같이 이렇게 하고서 글씨를 쓰는 거야. 세가지고 이렇게 팔자가 좋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천은 이렇게 해가지고 더 그렇게 필력이 좋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동전 올려놔야 동전 올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하나 듣고 그러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때야. 때들이었어. 그런 게 있었어. 자,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데. 전설의 고향이야. 그런데 올바른 걸 자꾸 배워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론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류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깨우쳐지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연필, 염은 그냥 붓을 잡는 거야. 단정, 붓을 잡을 때 단정, 이것도 단정, 뭐 올바르게 잡는 것인지 끝을 바르게 잡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정하게 잡는 것인지 그 붓을 단정하게 잡는 것을 중봉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이것은 유성의 이공보인 이른바 필정, 필정이지 중봉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잡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필정도 내가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필정도 처음에는 내가 붓을 바르게 잡는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필정도 그 다음에 심정 나오잖아요, 그지? 붓을 바르게 잡으면 마음이 바르다. 근데 마음이 바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심정도 필정. 마음이 바르다. 마음을 빼뚤게 먹으면 붓도 빼뚤게 나니까 빼뚤다에 반대로 해야지 마음이 바르다가 마음이 설명이 그렇게 하고 나면 자꾸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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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르다가 아니라 네. 따라서 붓이 올바르면은 마음이 올바르다, 올바르다라고 써야지 되는 것 같아서 다 바꿨지 또. 네. 지금처럼 바르다 그러면은 그건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네. 마음이 올바르다 그러면 다르잖아 느낌이, 그래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었지. 자 아무튼 뭐 밑에 주에 그 있을 거예요. 예. 그런지 그것은 중봉이 아니다. 중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음필에서 필의 가운데에 있는 것을 그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중봉이지. 올바르게 이렇게 잡고 그러는 거가 그 중봉은 아니다. 이 사람 전에는 그런 거야. 그건 평평하고 그 기울고 그 언하고 눕거나 우러르는 거. 근데 이것이 뜻이 부리는 바 그것이 정하는 것이다. 정해지면은 단약 인승 이게 단정하기가 아니면 이런 것이 인승은 승을 당기는 거와 같다. 승을 당기는 거가 뭐야? 먹줄 튀는 거야 이렇게 먹줄 튀는. 나무에.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붓을 처음에 글씨를 쓰려고 했었을 때 붓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이렇게 잡는데 글씨를 쓰다 보면은 중봉이라고 하는 거가 중봉은 상상이야. 실현 불가능한 거야. 필필 중봉은 더 말이 안 돼. 왜냐면 붓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요게 중봉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어? 이게 만약 조금 이렇게 이건 중봉 아니잖아. 재치고 사치고 하는 순간에는 중봉이 아니야. 엄밀히 따져봐. 붓이 근데 그렇게 글씨가 써지냐고. 지금 요거를 요구하는 거는요. 지금 로봇 쓰는 거야. 필필 중봉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써야 되지, 그지? 근데 그 붓을 쓸 때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가면 벌써 이게 불씨가 힘이 붓끝이 다른 데로 가는 중봉이 아니라 중봉 개념을 더 넓게 봤다든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차선에 그 차가 보통 1.5배 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옆에가 화물차가 긴 게 오면은 차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렇지? 무서우니까 평상시 쭉 가다가 그렇게 되잖아, 심리가. 네.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면 중앙차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차선 위반이 아니라고 중봉이라고. 가운데만 꼭 가는 건 그러니까 이 정도야 길이 중봉 길이. 여기에서 요 정도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래야지 중봉이다. 이 가운데만 가는 거는 주행할 때만 그렇다. 코너 갈 때도 그냥 이렇게 가운데 그렇게 가냐?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폭을 넓혀야 돼, 사고의 폭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소동파가 얘기한 거는 할 때 제치고 사치고 마음대로 되는데 끝에 딱 가지고 촥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거야. 단약 인사. 그러면 그게 중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소동. 그러다가 이 글을 단약 인사를 와서 이 관계 요 소식 이거를 작품을 내가 몇 작품을 했어. 내가 너무 그게 와닿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우리가 뭐 탱고 이름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할 때 빠빠라빠빠 척척 이렇게 가야지 되지. 그래야지 절도가 있고, 그럼 중간에 막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죠? 전환할 때. 아무튼 아무튼 뭘 하고 거기 보면 중간에 막 흐드러지고 그러는데 흐드러짐이 아니야. 난 그게 이게 바로 단약 인생이야. 이거 다 해놨을 거야 이렇게. 자, 이와 같으면은 필봉이 불의 상황, 위아래를 기울지 않고 또 불편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고 이 내 팔면으로 출봉, 팔면으로서 출봉, 필봉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중봉의 개념을 넓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지, 팔면, 출봉. 그러니까 붓이 팔면으로 그 필봉을 내보낼 때 거기에 그러면은 이것이 왕무 가는데 마땅치 않음이 없다. 다. 그래서 돌필을 중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필이라고 돌령은 요 이사경자지만 요 이렇게 나올 때 이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붓끝을 얘기하는 거야. 붓털. 따라서 이건 돌필이야. 돌필은 달아 빠진 붓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돌필을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여기 벽을 사이에 두고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듣는 거, 이게 마주 보고 들어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벽을 이렇게 사이에다가 두고 들으니까 이걸 꽉 맥히는 얘기지, 그지? 자, 이거 청나라 때 보면은 청나라 때 포세신 등한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처음 전설을 쓰게 되니까 시골 사람들도 다 쓰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 사람들 필력이 약해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뭘 쓰냐면은 돌필로 써. 양호붓으로 이렇게 전설을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필력이 있고 고대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소전생님이 전설을 잘 쓰셨잖아요. 그럼 소전생 전설 보면 좋아심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고 양호붓은 좋다니까 진도 급작해서 나는 양호토 이렇게 좋으니까 그것은 무슨 기름을 사요, 장복을. 근데 이걸로다가 중복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전서.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끈을 묶어. 그래서 장복을 단복으로 만들어. 그러면 쓰기가 쉬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하는 거는 끝을 자른다. 좋은 방법. 그러니까 여기 돌피라는 거는 아예 끝이 없는 달아 빠진 붓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 당시 유행을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비난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봉이라고 이렇게 삼으면은 그거는 벽을 사이에다가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였어. 이것도 그때 이런 사정을 다 알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안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도 좀 많이 비난하고 싶고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지만 많이 비난을 안 하네. 슬쩍 그냥 넘어가고 지 필요한 얘기만 간단히 이런 거 봤었을 때 이 사람은 하장이 좀 충만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거예요. 우세인 재미있어요? 네.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히 좀 체면 거는 거지, 그지? 아스라이트. 아니에요. 진지가 체면 거는 거야. 그러면 재미없어도 자꾸만 재미있겠고 강요시키는 거지. 우세인 다목 여기 나오네. 독영 유 중동 비아나 역관 당성 비각 무불
동살 염리 미유이 도경의 공자 소위 장봉 즉시 중공 정의 봉장 획중의 이 서상시 작서 대일 조직 중요 흑선 차가오 장봉지 묘라. 또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요 목도 참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목이 물론 눈목자지만 저것이 어떤 때는 지목이라든가 또 어떤 때는 조목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목 이런 거를 내가 좀 뜻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 달아 빠진 그런 부터를 그 중봉으로 지목하니 이렇게 하는 거가 좀 낫다. 지목하는데 아니다. 역관은 뭐 들어보는 거죠. 당송의 그 비각을 들어보니 그 필망을 죽이고 또 섭리 필망의 그 날카로운 다 가래 섬차예요. 가래 알죠, 가래. 거기 농사지니까 알지 않나? 그래. 거기도 날이 있잖아. 그 날카로운 거. 그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돌령으로서 공교하게 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붙어야 그 끝 이런 것이 제대로 살아나지 있어야지 되지 달아 빠지고 애매모호한 이런 것으로 있지는 않다는 얘기라고. 당소 여러 가지 봐도. 이른바 장봉이라는 거는 중봉이다. 그 정은 이거는 바로 필봉을 그 필의 가운데 감추는 것이다. 서산시는 서연이야. 서연이 글씨를 쓸 때 이 사람 전설을 잘 썼대요.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역삼비는 이게 서연이 제각한 거야. 진시황 때 그 각석이 6개가 있거든. 6개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태산각석하고 낭야대각석이야. 낭야대각석은 12자 남아있고 태산각석은 좀 되고 그 2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 그랬다가 송나라 때 이 서연은 뭐 설문회자 아니면 이런 문자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전서도 잘 쓰고 그래서 역산비를 재현한 거야. 이렇게 제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사 글씨가 아니지. 청나라 갖고 있는 거, 돈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잘 썼는데 그 사람이 그 햇볕에 비치는 그 가운데 흑선이 있다. 햇볕에 이렇게 비춰오면 그 중간. 우리도 이거 뒤에 이렇게 글씨 보면은 글씨 잘 쓴 거 못 쓰는 거 이렇게 보면은 뒤에 금방 나와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좀 가운데가 좀 이렇게 강하고 저렇게 오라면 중봉을 쓴 거야. 차가오 장봉 이것이 그 장봉의 묘함을 알 수 있다. 근데 저거 뭐 그렇게 못 쓴 사람들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막 흩어져 있어 목 색깔이. 그러니까 중심선이 이렇게 골필이 뒤에 나와줘야지만 좋은 거지. 근데 저거 내 말을 꼭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골필만 새기려고 그러면 그것이 딱딱해서 또 안 된다. 쿵짝 이런 것이 막 섞여져 있어야 돼. 그렇다고 또 너무 난잡하게 섞이면 또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 그리고 특히 한쳐서 저 막 이렇게 약간 촉게 있을 때 보니까 그 견사 부분들을 얼마만큼 생략하느냐가 굉장히 노숙한 맛이야. 없을수록 좋아. 아니, 생겨지는 건 어차피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글씨들이 잡스러워져. 그 일부러 그러니까 그게 막
털어가시가 많고 막 이런 그래서 좀 송화수 요번에 글씨 잘 썼는데 약간 그런 맛이 좀 있더라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줄이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 막 하는 것보다 살짝 미소 웃고 그렇게 하는 거가 죽인다. 죽이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송관수 그 글씨 저기에 굉장히 세련될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자꾸 내세워 지금 글씨에. 공감되나? 저번에는 그런 게 좀 없어서 내가 좋다고 언제 한번 칭찬했었었지. 네. 저는 그때는 그런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것이 좀 나타나더라고. 근데 그런 거가 딴 사람한테는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바다에다 깔아놓고 빠라바라밤빰. 빰빰빰 감사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